함께할 오늘의 질문입니다. 캐릭터 또는 아바타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나요? 현실 세계의 나를 대신하여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을 하여 줄 대리인이 바로 아바타죠. 참여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수업에도 게임에도 공연에도 참여하죠. 이런 활동을 위해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할 아바타를 크리에이트하고 이들 아바타들에게 입히고 들리고 지장해줄 다양한 디지털 상품이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창작 유통되기도 하고요. 자, 올해 최대의 K 콘텐츠 영화 하면 오징어 게임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영화를 통해 영희 또는 진행요원과 같은 가상의 캐릭터는 물론이고 456번 기훈, 일남, 새벽과 같은 극중 인물 또한 드라마 캐릭터로 엄청난 인기를 모으다 보니 이들 드라마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굿즈, 피규어로 불리는 인형 상품들이 제작되어 유통되기도 하고요. 메타버스 속에 등장한 추억의 무궁화 게임, 붕화 게임이 아니죠. 붕화꽃이 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게임도 로블록스 같은 게임 메타버스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유통되기도 했고요. 이 영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등장했던 드라마 속의 캐릭터들 또는 전통적인 게임을 상품화한 경우 어떤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 관점에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캐릭터 아바타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나요? 캐릭터는 개성이나 특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죠. 그 사전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듯이 소설, 만화, 영화, 연극 등 작품 속에서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 등의 모습을 이미지 디자인으로 도입한 응용 미술 제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아바타하고는 다르게 참여자 자신이 아니라 가상의 이미지 창작물, 객체죠 라는 차이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미키마우스, 아기 공룡 둘리 같은 이미지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므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캐릭터를 영리적 또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이모티콘이라 불리는 이미지는 캐릭터의 일종이죠. 그 캐릭터 중에서도 특정 존재 자체를 표현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이모티는 감정의 표현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유형 중에서도 가장 제작물의 성립 요소를 잘 충족시킨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특히 이모티콘은 저작물로 보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남의 창작물인 캐릭터나 이모티콘을 모방하는 것은 삼가해야겠죠. 반면에 아바타는 실존 인물, 즉 가상 공간에서 참여자로서의 나를 대신한 존재를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캐릭터 이미지처럼 종전에 존재하던 부분이나 요소를 제외하고도 창작자의 개성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캐릭터처럼 응용 미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캐릭터 대비해서 일반적으로는 개성적 표현인 창작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네, 단순한 사진 저작물보다는 창작적 요소가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렇게 캐릭터는 다른 사람을 모방한 이미지가 아니라 네, 실존하지 않는 인물, 동물의 이미지를 창작한 것인 반면 아바타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화하거나 네,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화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거의 없겠죠. 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 워너비라고 하죠. 또는 동물 존재를 자신을 대신할 아바타의 이미지로 모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신의 특징이나 이미지에 충실한 아바타 유형 외에 후자, 즉 되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다른 유형의 특징을 자신의 아바타로 만든 경우도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부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네, 즉 유재석이 본캐라면 유산슬은 부캐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특징이 아닌 다른 사람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옮겨온 이런 부캐 아바타의 경우에는 응용 미술 저작물 침해라는 문제 외에도 다른 사람의 권리, 주로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를 돌아보면 초상권은 남의 사진이나 이미지와 같은 초상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초상권은 일종의 인격권이죠. 네. 그래서 일반인 누구에게든 보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소위 유명 공인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초상권 측면에서는 제한적 보호가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은 일종의 재산권적 성격이죠. 네, 유명인의 특정적인 초상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일반인의 초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업적 가치가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잘 적용되지 않고요. 유명인의 경우에 최소한 광고 수입 등 재산권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유명인의 손해배상 또는 무단 사용자의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판례와 최근 개정 법규를 통해서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남의 초상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유명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SNS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캐릭터나 아바타는 기본적으로 응용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편 이런 다른 사람이 창작해낸 캐릭터를 기반으로 이거를 영화나 방송 웹툰에 사용하거나 또는 굿즈, 피규어 등 2차적 파생 상품으로 제작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기 공룡 둘리나 공포의 외인 구단 등과 같은 만화를 영화로 옮기는 경우 원저작물, 즉 만화가의 허락을 필요로 하듯이 남이 창작한 캐릭터, 아기 공룡 둘리라든지 이 공포의 외인 구단에 등장하는 드라마 캐릭터 까치라든지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하는 영희, 진행요원과 같은 이러한 캐릭터들을 상품화한 굿즈나 피규어 같은 인형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원 캐릭터 저작물, 응용미술 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따른 복제권 침해는 물론이고요. 파생상품, 즉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SNS 게시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편 타인의 응용미술 저작물인 캐릭터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 침해, 시각적인 물품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저작권, 상표, 디자인권 등으로 등록 또는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나 형상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에 식별력 있는 상품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를 무단 모방하게 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러한 소비자 보호 측면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특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를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저작권은 출원이나 등록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죠. 어떤 특정 물품하고 관계없이 화면에서 보이는 미키마우스나 미니마우스, 아기 공룡 둘리와 같은 그 이미지 그 자체가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게 되는 반면에 디자인권은 물품성이라는 요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화상 디자인이나 한글의 글자체, 부분 디자인 제도 등을 통해서 일부 예외가 있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물품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가 물품에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서 미적인 외관을 구성하고 있을 때 그 미적인 외관을 디자인권으로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출원 등록 시에 지정한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물로서 성립되었느냐 그리고 동일 유사한 모방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모방이 이 모방이라는 거는 그죠?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창작이라면 모방이 될 수가 없죠. 저작권적 각도에서 어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만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이런 어거성, 모방성 이런 복잡한 요건과 입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겠죠. 별도의 입증 없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면 침해라고 보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증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디자인권으로 출원 등록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남이 창작한 캐릭터 자체 응용미술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했고요. 그죠? 이러한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2차적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원 캐릭터 저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영화나 방송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 소위 드라마 캐릭터라고 하죠. 네, 이러한 드라마 캐릭터를 기반으로 굿즈, 피규어 또는 디지털 게임 등 상품화하는 행위 또한 원 제작자, 영화 제작자의 허락 없이 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 마찬가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게시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송 공중송신권 침해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바타들을 통한 가상 공간에서의 이동, 행동,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보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컨선도 증가하게 되겠죠. 즉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치 정보나 공간 정보도 보호 대상이 될까요? 라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VR 기술 등으로 구축한 이 가상 공간에서 생성되는 위치 정보나 공간 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그 데이터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데이터 자체를 저작물로 보호해 둘 수는 없겠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면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 해당 위치 정보와 공간 정보가 특정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해서 특수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면 방법 특허로 보호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선택에 따라서 특허 등록을 통해 공개해서 보호받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관리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방법 특허는 또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구체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위치 정보, 가상 공간 정보 중에서 이 개인 정보적인 차원의 고려가 현 시점에서는 아바타 자체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입법이나 판례적 해석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좀 더 입법이나 판례 동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바타는 결국 그 이면의 주체인 사람을 대신한 가상 공간에서의 표식이라는 점에서 접근한다면 결국은 참여자의 성격, 행동 또는 동향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보아질 수도 있겠죠. 이 점에서는 개인의 위치 공간이나 정보와 동일 또는 이에 준한 보호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편 아바타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로 유명 브랜드 의류나 신발, 장신구 등을 카피한 디지털 상품, 즉 아이템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런 아이템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꼭 알아야 할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캐릭터 또는 아바타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더욱 흥미로운 메타버스 관련 질문들로 다음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